비.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비완.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화.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대상 지역, 기능, 목적, 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은 기능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가형 재생, 주거지형 재생, 역사 문화 자원형 재생, 노후 산업단지형 재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근본적인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커뮤니티 재생에 초점을 둔 마을 만들기 재생,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경제 기반 도시 재생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유형을 도시 경제 기반 활성화 계획 그리고 근린 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구분하고 재생 목적에 따른 분류와 유사한 취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도시 재생의 규모에 따라 지구 차원의 재생, 골목 재생, 도시 전체 차원의 재생, 지역 차원의 재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지역이나 특정 지구 차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 재생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재생 사업은 바로 지역 개발 사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07년 1월부터 도시재생 P&D 사업을 총괄해온 한국도시재생사업단은 도시재생의 주요 목표에 기반하여 12개 재생사업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 유형으로 10대 전략사업 유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2개의 재생사업 유형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 구도심 활성화 사업,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정체성 강화 사업, 혁신 클리스터 구축 사업, 압축 개발 복합화 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생태 주거 단지 조성 사업, 창조 산업형 도시 재생 사업, 저탄소 도시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10대 전략 사업의 유형으로 진성 장거점 연계형, 저탄소 녹색 지향형, 쇠퇴 주거 지역형, 지역 거점 도시 기능 회복형, 구도심 재생형, 역사 문화 창조형, 산업 구조 고도화, 사회 자본 형성형, 기존 상권 경쟁력 강화형, 도시 재생 패키지형 재생 사업 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3년 말에 개정된 도시재생법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 정비사업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시설사업, 지역발전사업 등을 포괄하여 도시재생사업단과 유사한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설정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도시재생 목적, 재생기법, 대상 지역적 특성 등이 혼재하여 유형 분류의 목적과 의미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재생 목적은 학술적 연구 목적과는 달리 각 유형에 따른 공공 부분에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개입하여 지원하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이 공공의 개입과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단의 유형화는 재생사업의 성격상 시장의 논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정한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들은 민간 부분의 시장 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공공 부분에는 최소화된
개입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또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는 경우 목적 달성에 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유형도 있기 때문이지만, 논리와 목적에 따라 도시재생업이 민간주도형, 공공민간협력형, 공공주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김혜천 2013년은 이상에서도 도시재생이 공공의 개입과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유형화는 재생사업의 성격상 시장 논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점에서 논쟁이 되어 왔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민간 부분의 시장 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나머지 사업은 공공 부분에서 최소한의 개입이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시재생 사업은 시장 논리에 맡겨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은 상황에 따라 민간주도형, 공공민간협력형, 공공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절대 기준은 없지만 도시재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유형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2. 대상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도시재생의 역사적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국 도시재생 사업은 주로 상업 업무 기능이 밀집된 도시 또는 구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여기서 도심이란 일반적으로 그 도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중심지를 말하며 그곳에서 한 도시의 상징성, 역사성, 대표성 등을 가진 도시의 얼굴이 된다. 그러나 대도시의 기존의 원도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심 지역과 부도심으로 이루어지는 신도심 등 두 가지가 있다. 한편 원도심은 신도심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곳은 상업, 금융, 업무, 행정 등이 중심지 기능이 직접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된 도시에는 문화, 예술, 위락의 다양한 부분이 발달되고 역사성과 경관성이 동시에 가지면서 토지 이용이 활성화되기도 한다.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철강, 조선, 기계 등의 주요 사업의 쇠퇴로 폐기된 조선소, 물류단지, 항만지역 등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전개되었다. 일부에서 시청, 군부대, 철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 군사시설, 기반시설의 이전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의 쇠퇴는 직접적으로 도시재생의 경제적 쇠락에서 야기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거지와 혼합용도에서 공동체 파괴와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시설을 우선 유형화하여 그 대상과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상 지역과 시설 및 기능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상가재생이다. 상가재생은 도시 중심과 지하상가, 재래상가 등 사업이 밀접한 지역의 재생이다.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경제활동이 거래상품의 부가가치가 높고 상업 및
판매 시설이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 정체하거나 또는 쇠퇴할 때 적용되는 유형이다. 이 상가 재생의 특징은 가로 정비나 시설 확충과 같은 시설 및 공간 정비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또는 상인 교육을 통하여 중심 시가지의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둔다. 대부분 상가 재생은 지역 상가의 역량 강화, 매력 넘치는 도심 공간의 창출,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으로 도심뿐 아니라 도시 방문객과 이용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주거지 재생이다. 주거지 재생은 불량주택 또는 신규 개발로 인한 원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또는 산독도로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지 재생은 기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교육, 훌륭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과 주민 역량 강화를 진행하여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지진, 해일, 화재 등에 따른 재해 주거지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긴급 주거지 재생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 일본 고베 지진 이후에도 재해지구를 주거지 복구를 위해 최초로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셋째, 산업단지 및 폐부지 재생이다. 이 유형은 폐기된 공업단지, 노후공업단지, 폐철도부지 등의 재생을 말한다. 특히 폐부지 재생은 오염된 토지 개량을 통해 새로운 공간시설을 정비하는 재생이다. 도심이나 시가지 인근에 버려진 토지를 쇼핑센터, 고급 주거지, 예술문화공간, 첨단 산업센터 창업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넷째, 항만 주변 재생이다. 이 유형은 폐기된 조선소, 물류창고, 야적장 같은 오래된 항만시설과 내륙, 하천, 호수, 습지, 강 등의 수변을 정비하여 쇼핑센터, 업무시설, 주거지 등 새로운 용도 전환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유형이다. 일본 도쿄의 도요스 수변 정비와 영국 맨체스터의 셀포드강 부두 재생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는 폐기된 조선소, 부두시설, 유수지 등을 주거, 업무, 상업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항만 수변 재생이다. 다섯째, 공공시설 및 이전적인 재생이다. 이 유형은 도시에 위치했던 군부대, 군사시설, 공공시설의 이전에 따른 토지를 재생하여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유형이다. 도청사, 시청사, 학교, 교육청, 공설운동장 같은 방공서나 공공시설의 이전으로 생긴 빈 토지 또는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상가, 공공주택, 미술관, 박물관, 컨벤션 센터 등을 건립하여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이다. 여섯째, 복합 혼합지역의 재생이다. 이 유형은 도시 또는 부도심 주변의 교통과 상업시설 집접된 지역과 주공혼합지역, 주상혼합 등 토지 이용 및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하철, 전철, 철도, 역세권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대중교통센터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이나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도시 재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중심, 압축도시, 뉴어바이즘 등 개발 방식에 활용되기도 한다. 일곱째, 기타 지역의 재생이다. 위에서 설명한 지역의 도시 재생 이외에도 문화, 관광자원 같은 지역의 자산을 집적된 지역이나 소도읍 또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관광자원으로 군산, 창원, 마산 같은 근대문화 재생, 경주, 전주, 진주 같은 역사문화 재생, 정선, 태백 같은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재생
지역 재생이 있다. 이 외에도 날로 쇠락하는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 B3. 접근 방식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주체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지는데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간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형 도시재생이다.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형 도시재생은 공공디자인 설계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어 설계자들이 지역 주민의 선호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이 자신들이 인테리어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지방 소도시의 소도읍이나 농어촌에서도 쇠퇴가 심화되면서 자생력을 상실하고 삶의 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기초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접근 방법에 따라 도시재생의 유형, 사업 유형, 대상 사업을 정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첫째, 물리적 재생. 물리적 재생은 상가주택,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정비와 시설을 통한 도시 재생 환경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이나 실행수단 측면에서 물리적 개발에 치중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시 재생 사업도 대부분 이에 속한다. 1960에서 70년대 선진국의 도시 재생 사업, 도시 활성화 사업과 1980년대 한국 도시 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들은 도시 외부 환경 개선과 타 지역 인구의 유입 같은 양적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원주민 재정착 문제, 공동체의 상실, 부동산 시장 불안 같은 도시나 공동체가 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와 교육, 복지, 안전과 같은 질적 개선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물리적 재생은 질적으로 환산된 목적 및 보완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둘째, 경제적 재생이다. 물리적 재생이 이어가지는 한계는 도시 환경 개선이나 공간 정비를 통하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었지만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지역 문화의 자원화와 같은 종합적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완건 외에는 도시 전체의 경제적 재생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경제적 재생은 대부분 도시 전체의 산업 및 경제활동 경제구조가 다양한 산업 중심으로 보다 잘 전환된 도시들이다. 예를 들어 도시 전반에 걸친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정보, 통신, 산업, 영상
디지털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부분의 산업을 활성화하여 성공적인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는 도시가 있다. 또한 경제적 재생을 위하여 도시 또는 중심시가지의 환경정비, 상권 활성화, 주민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가로 디자인 정비, 공원, 광장과 같은 공간 정비만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그러나 공간과 시설 장비가 공공기관의 경제성 추구 외에도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이 배제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도심 상가나 재래시장에서는 효율성이 있는 경제적 재생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 이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 및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상인들의 판매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상인교육, 행정지원, 육아복지, 문화서비스 제공과 같은 것이 사회적 재생과 문화적 재생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주거지 재생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수익 확대를 위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해당 주민들의 전일제 관리인으로서 일할 수 있다. 또한 마을기업의 운영을 통해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 셋째, 사회적 재생이다. 사회적 재생은 공동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으로서 장래의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사회적 정의, 경제적 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주요한 활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소생시켜야 하는 공공투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적 재생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없애고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활동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도시 전체 측면에서 인구 가밀과 인구 감소 또는 산업 쇠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범죄 증가, 근린 상실 같은 사회적 불안 요소를 없애고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비중을 둔다. 또한 주거지 측면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원주민의 유출과 공동체 해체를 막고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교육, 복지, 육아보육 같은 프로그램으로 공동체를 복원해 가는 데 중요한 비중을 둔다. 예를 들어 주민들을 위한 교육, 빈곤층의 집수리, 육아 보육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실된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한편 상업지구 측면에서는 교육, 육아보육, 복지, 건강 향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지방정부, 주민들과의 협력적인 동반관계를 통한 사회적 재생이 중요한 비중을 둔다. 이에 의해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육아보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소득계층 또는 다민족 간의 갈등 해소, 사회적 이탈 현상,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회적 재생 전략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한국과 다민족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한 사회적 불안이 사회적 재생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취업자의 국내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문화적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재생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 재생이다. 문화적 재생은 문화 자원의 활용과 문화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효과, 관광 효과, 주민의 삶질 개선 등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박물관, 영화관, 전시장, 공연장 같은 다양한 예술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사회적 응집과 지역 이미지 증진, 민간과 공공의 동반관계 구축, 자신감 개발, 조직적 능력 증진, 미래의 비전 탐색 등에 공헌하기도 하지만 문화적 재생의 한계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소셜 폴리스 서머리 8 마치 이거 1996년은 자본적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재생의 높은 비용이 들지 모르며 문화재생은 건설 사업이 예술 부분에 훨씬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동안 더 오랜 기간이 걸릴지 모르며 문화재생은 종종 목적 달성에 공공 부분의 조세 지원을 필수화하며 문화재생은 대부분 소득의 범위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부적절하다. 이러한 부적절한 한계에서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도시재생과 문화활동 간에 보다 더욱 밀착된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문화활동이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서 시민의식을 새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본 투자보다 문화 프로그램을 더 우위에 두게 되었다. 문화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용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지역 수요의 아이디어에 부응하여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만큼 변화할 수 있고 유연하며 최소의 위험으로 높은 잠재적 이익을 제공하며 경비에 맞출 필요 없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문화사업으로서 문화 마케팅과 관광 자원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화 전달 플랫폼, 문화 콘텐츠, 문화 터미널, 문화 클러스터 등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도시 재생 사업을 구상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재생은 주로 경주, 전주, 공주, 진주 등 오래된 역사적 도시와 부산, 군산, 창원, 구미 등 근대유산이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최근에 전주, 창원, 마산 등 지방도시에서 도시 상가와 재래시장의 빈 점포에서 창작 공예촌, 예술촌, 작가촌 등을 조성하여 도심 상가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관광 자원화하는 문화적 재생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점차